나는 팬티가 드록바 팬티였는데도 그렇게 알고 싶지는 않은 사실이었는데요. 오늘도 입으셨어요? 드록바 팬티? 비축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장이 똑같고 3주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하루 이제 몰아서 찍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에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포르투갈에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인데, 포르투갈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구 팬들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성향을 잘 알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 감독은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역동적인 전술 운영을 하는 감독 은 아닙니다. 일단 이분은 철학 자체가 무실점 경기를 워낙 좋아합니다. 수비 밸런스, 수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격은 솔직히 포르투갈의 멤버를 보면 보세요. 호날두가 있죠, 조타가 있죠, 하파엘 레앙이 나올 수가 있죠, 베르나르도 실바 있죠. 아주 현대 축구의 역동적인 전술 운영을 하는 팀에서 소속된 선수들. 이 팀은 진짜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해서 상대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영향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런 축구 절대 안 합니다.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수비해. 네. 사실 딱 요리로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재료가 너무 환상적인 재료들이 많은데 엄청난 만들기 어려운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간단한 음식만을 만든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최고의 재료로 토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포르투갈 사람이었으면 산토스 감독 욕을 뒤집게 실제로 욕을 해요. 포르투갈에서 국내에서 여론이 이런 선수들로 이런 축구를 하느냐고 욕을 하지만 바꾸지 못해요. 왜냐? 우승을 시켰었거든. 나이도 많고 사실 연세가 68세 될 거고, 포르투갈의 알레그리 감독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의 알레그리 같은? 알레그리도 원래 그랬었어요. 예. 알레그리도 우승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알레그리도 그런 스타일이죠. 무실점, 공격적인 전술은 없어요. 수비하자, 공격수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런데 이 팀이 그렇다고 해서 만약 선제골을 먹었다, 그런데도 수비 그런 팀은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게 경기를 간혹 하기도 해요. 지고 있거나 아니면 골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축구도 사실 할 수 있는 재능은 있어요, 이 팀이. 그래서 이 팀이 좀 무서운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 전반에 이왕이면 선제골을 넣어야 이 팀이 원하는 색깔, 수비보다는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야 우리 장점, 빠른 전환을 통해서 우리 장점을 살릴 수가 있죠.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게스트를 처음 뵀는데 두 분은 또 예전에 본 적이 있으시다고. 한번 봤었어요.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잡은 스페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탈리아 옆에서 안 치니까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 형제 나라잖아요. 사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관계가 진짜 좋아요. 유럽 치고는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월드컵 우승 후보 스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스페인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까워지니까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스페인 말고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어요? 사실 우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아무도 스페인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진짜 막상막하 모든 경기가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갑자기 기적 같게 우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후보들을 요즘에는 보면은 누굴 뽑아요? 그러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뭐 세 팀을 제일 많이 뽑지? 세 팀이 우승 후보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역대 월드컵에 우승 후보로 뽑혔던 팀들이 우승을 잘 못했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받았던 네덜란드, 뭐 스페인 이런 팀들이 또 의외로 꾸역꾸역 버티더니 잉글랜드 이런 팀들이 올라가서, 또는 요즘에 전 첼시 선수가 워낙 골을 못 넣고 있는 독일, 베르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팀들이 우승할 가능성이 나는 오히려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산토스 감독 말고 포르투갈의 감독이 저였으면 포르투갈 우승 후보예요. 아 그래요? 그만큼 멤버는 너무 좋아요 여기. 역대급으로 멤버 너무, 과르디올라나 안첼로티나 최고급 감독이 포르투갈의 감독이었으면 포르투갈 라인업만 보면 사실 우승할 만한. 포르투갈 라인업 보면 그 얘기 할 거야. 어떻게 이 멤버로 이런 축구를 하는 거야? 이럴 거래요, 감독들이. 아니 실제로 국내 팬들이라던가 포르투갈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축구를 하게 되는 게 지기 싫으니까 그런 축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멤버들 죽으니까 안전적으로 기본을만 지키고 알아서 멤버들이 기회 만들고 골 넣을 수 있는 걸 기대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스페인이 유로랑 월드컵 연달아 우승했을 때는 멤버도 멤버였는데 보는 맛도 이씨 축구를 했잖아요. 지는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어떻게든 경기에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그런 축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저는 진짜 그런 축구가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저희는 화려한 축구를 보는 것도 조금 더 재밌잖아요. 솔직히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도 감독님이었으면 안전적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여기. 솔직히 재미있는 축구는 독일 축구 가서 배싸움을 보는 게 8대 7 막 나오고 이런 게임이 재밌지.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축구를 사실 보고 싶은 거지. 그 수준 높은 축구를 보려면은 사실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볼을 좀 많이 만지는 축구를 보고 싶은데, 근데 포르투갈은 점유율에 크게 신경을 안 써. 감독이. 아니 1대0으로 스페인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경기 어떻게 좀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은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고생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홈에서 한 15분쯤에는 야유가 나왔어요. 25분까지는 포르투갈이 수비만 한 거야, 내려서서. 포르투갈 홈이었는데 포르투갈이 볼을 거의 안 만지고 수비만 했어. 근데 또 스페인이 공격적으로 또 슈팅을 많이 했느냐? 스페인은 뒤에서 돌리기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줄 공간이 없는 거야. 팀이 둘 다 약간 좀 안전적으로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문화에 대해도 좀 알아야 돼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같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고 우리끼리 전쟁도 많이 하고 많이 싸우고 막 그러는데 약간 월드컵 줘도 포르투갈한테는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산토스 감독이 포르투갈의 알레그리라고 했는데 제가 유벤투스 팬으로서 그런 경기들이 많이 봤어요. 유벤투스 계속 가지고 있고 이겨야 되는데 결론 마지막으로 골 나눠 먹어가지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 보면 가장 큰 고민이겠죠, 포르투갈.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날두 선수를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팀 분위기상 이번 월드컵까지는 호날두를 안 쓰기는 좀 그렇고, 쓰는데 문제는 호날두가 예전 같지 않다. 순간 파괴력이나 결정력이 요즘에 살아나질 않으니까 이쪽이야 뭐 하파엘 레앙이 나오든 조타가 나오든 왼쪽 윙포워드는 호날두 선수가 결국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 터지면 월드컵도 망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애매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포르투갈이기도 하고 포르투갈에서 뛰는 선수들을 다 아는 선수들이고 내가 많이 응원했던 선수들이에요. 서로가 뭔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대결하면은 상대팀이라기보다는 나의 친구랑 축구하고 있다는 그런 게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그런 거 다 같이 트레이닝도 하고 그랬으니까 원래 로날도 뛰면은 무조건 로날도 뛰는 팀을 응원하려고 하는데 스페인 상대이다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약간 좀 되게 복잡한 경기였어요. 왜냐면 내가 완전 레알 마드리드 팬이고 우리 집안은 완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이 레알 마드리드 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반대쪽에서 뛰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게 안 생겨요. 무조건 있죠. 아니 제가 응원했던 선수인데. 근데 난 대표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난 첼시 팬이라도 우리나라랑 뭐 독일이 붙었는데 거기 하베르츠랑 예를 들어서 티모 베르너가 전 선수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껴갖고 막 뛰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응원하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방에 디발라 포스터 다 붙어있고 맞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 보기 전에 보통 디발라랑 인사하고 나는 팬티가 드록바 팬티였는데도 우리나라랑 코트디부아르랑 평가전 하면은 그렇게 알고 싶지는 않은 사실이었는데요. 오늘도 입으셨어요? 드롭바 팬티? 안 입었어. 아니에요? 농담이야. 아니구나. 나 진짜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고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제 방에 있었던 포스터가 라울이었거든요. 근데 라울은 스페인 사람이니까 뭐 그럴 문제는 없겠지만 라울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에 속해 있고 스페인이랑 상대한다면 정말 스페인 지기를 원할 만큼 이거 좀 색다른 의견이 우리나라 해외 축구 팬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 아마 장전 위원님 정도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클럽 경기보다 대표팀 경기가 시청률도 너무나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나오고 얘기 나와서 그런지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2번 연속으로 이겼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우승하게 해줬는데 라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우리 대표팀은 이제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을 잡아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호날두 팬 입장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좀 공략하려면 어떤 포인트들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는 먼저 대한민국을 걸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대표 나라들은 자신 있고 한국한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안전적으로 축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조금 만만하게 보고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그거는 때문에 조별리그 1, 2차전 상황을 또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거를 기회로 잡아서 처음에는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획기적으로 골 넣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를 비교적 얕보는 게 사실이니까 그거를 역이용해야 된다. 한국은 많이 강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급하게 다시 자신감 생기게 한국한테 이기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사용했었으면 좋겠다. 아니 포르투갈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국가대표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 누구 있을까요? 뭐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를 이미 말하긴 말했는데 사실 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재력은 지금 뭐 옛날만큼은 좋지는 않아도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르투갈은 미드필더들이 많이 세긴 해서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선수들이 좀 많아요. 좀 많아요. 포르투갈에 안 좋은 선수가 맞아.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와의 경기 때 만약에 포르투갈이 2승을 해놓거나 조 1위가 확정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버리면 멤버들을 대거 바꿀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되면 호날두를 빼지. 그리고 전방에 다른 공격수가 가고 주앙 펠릭스가 막 선발로 세컨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게 더 무섭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어떻게 얘기를 계속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한국이 이길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페인이 질 거라고 생각했고 스페인이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도 이겼으면 한국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한국도 요즘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한국 축구의 강점이고 이게 포르투갈 팀을 좀 위협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국은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역사를 보면 특히 월드컵의 역사를 보면 2018년 독일한테 이겼잖아요. 2002년에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한테 이겼잖아요. 죽을 정도로 그냥 인생의 경기 해야 가능성 있을 수도 있는데 완벽한 경기, 인생의 경기 하면 모르죠 사실 이길 수도 있는데 포르투갈이 제일 어려운 경기일 거예요. 만약에 그 1.5군 이하로 로테이션을 시킨 상황이 생긴다. 포르투갈이. 그래도 여기는 후보들이 나와도 팔리냐, 뭐 마테우스 누네스, 뭐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이 워낙 좋아. 개인 능력에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질 팀도 아니에요. 이 팀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포르투갈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든 이 감독이 원하는 이른바 뭐 팬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늪축구지 그런 식의 시나리오로 가게끔 만들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선제골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포르투갈은 수비를 하다가 크로스를 해서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냉정하게 전력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포르투갈 이기는 게 맞는데 냉정하게 보는 거랑 결과가 다른 게 축구의 매력이니까 또 너무나 어려운 경기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첫 번째는 가브리엘 말한 것처럼 포르투갈은 어차피 한국은 저평가할 거예요. 마지막 경기고 지난 월드컵 독일이 한 것처럼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호날두 스트라이커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호날두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막을 수 없는 선수였는데 정말 근데 스트라이커로 사용하는 게 요즘은 나이가 있어서 사실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스트라이커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전히 잘하죠. 스페인전에서도 보니까 공간 잘 만들고 월드 클래스 선수지만 마무리하는 게 많이 옛날에 호날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산토스는 호날두 안 빼요. 못 빼죠? 저였으면 차라리 교체 선수로 이렇게 비장의 무기로 쓸 텐데 못 빼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호날두 나오길 바라는 거지. 언제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결정적인 선수였다가 잘 안 풀리면 갑자기 부담되는 선수들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현님인데 감독도 못 빼고 빼야 되는데 이게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쉽게도 포르투갈 훨씬 더 강한 미드필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내가 사실 팀 맡으면은 뭐 네베스는 쓸 수 있는데 사실 윌리엄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들이 꽤 많거든.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를 차라리 쓰는 게 팀 밸런스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도움을 줄 텐데 안 한단 말이지. 차라리 다닐로
미드필더로 쓰고 중앙 수비수들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중앙 수비수도 센터백이 좋은 선수가 많은데. 근데 다닐로 중앙 수비수로 쓰고 다닐로 중앙 수비수로 약간 잘못할 때 있어 은근히. 사실 3선 위치보다 센터백 있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래. 다닐로는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처럼 페페가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거의 뭐 센터백처럼 지금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지. 그리고 포르투갈과 한국이 대결하면은 물론 그 경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팀들이 나오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이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포르투갈이랑 대결할 때 한국한테 유리한 상황이 이미 갇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별리그 3차전이라 예상 스코어가 변수가 좀 많긴 한데 우리 대표팀이랑 포르투갈이랑 붙으면 예상 스코어 몇 대면 예상하세요? 저는 1대0 포르투갈이 이긴다고 봐요. 한국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충분히 다른 경기들이 길 수 있다고 봐요. 포르투갈은 진짜 다르다. 어려운 상대고 네. 다르고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플레이가. 왜냐면 감독님 스타일과 뛰고 있는 선수들의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시den타워하면서 포르투갈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퍼포먼스가. 그리고 한국은 아쉽게도 너무 늦게 만날 거라서 포르투갈 1대0 이길 거라는 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알베 형님이나 장준 위원님은 나도 1대0? 0대1 패배가 객관적인 예상인데 심정적으로는 무승부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무승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비 둘 다 완전히 빡세게 하고 차라리 무승부 0대0. 네, 무승부. 0대0이어다가 후반 20분에 누가 한 명 퇴장. 저는 만약에 내일 경기하면 포르투갈 2대0 이기죠. 근데 12월 2일 날 마지막 경기잖아요. 체력도 관리해야 되고 월컵 길잖아요. 특히 포르투갈 같은 팀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체력도 관리해야 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처럼 독일한테 이겼을 때랑 똑같이 또 모르죠. 지금 경기하면 무조건 지는 건데 그때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죠. 조별리그 성적도 조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3경기 예상 성적. 저희 채널 예상에서는 제가 1무 2패라고 했거든요. 1승 1무 1패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1승 1무 1패. 저도 가나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1승 1무 1패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쉽죠. 저도 1승 1무 1패. 팀 이름만 보고 예상해야 되면 사실 아마 포르투갈 1등 할 거고 우루과이 2등 할 거라고 많은 축구 팬들이 그렇게 예상할 건데 또 이제 월컵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브리엘 씨. 저는 2승 1패라고 생각해요. 2승 1패. 포르투갈한테 아마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전에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브라질 만나도 뭐 16강 간다며? 근데 브라질 만나고 죽는 게 영광 아닌가요? 브라질한테 정도 떨어지면 못했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H조 분석을 해봤는데 가브리엘 씨가 마지막에 함께 했거든요. 어떻게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정말 여기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포르투갈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은 포르투갈 이기는 방법은 운 좋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운으로 포르투갈 이겼는데 한국도 충분히 우리 운 받아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감도 우리 지현 의원님이랑 알베 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차피 월컵 예상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즌 아니고 시즌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죠. 할 수 있는 게 딱 저희 했던 일이에요. 상대방 팀 좀 분석하고 알아보고 경기 볼 때 알고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저희 3주 동안 했던 일이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기대하는 것만 남아있죠. 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축구 팬들에게 바라는 거는 절대 설레발 치면 안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 자, 자, 저희가 아무튼 3주 동안 옷이 똑같지만 그건 여러분 기분 탓이고 빨래도 했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무튼 뭐 하루에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H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비축해도 계속 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업로드 되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